김해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6개월 된 아이가 쇄골이 부러져 전치 11주의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에게 겨울은 더 혹독합니다. 물가까지 올라 기름 보일러를 돌리지 못하는 실정인데 취약계층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지역 소멸,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과 정책 브리핑에서 직접 짚어봅니다. 경남 사랑의 온도탑이 4년 연속 펄펄 끓었습니다. 16일 오전 기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수은주 100도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 뉴스입니다. 김해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8개월 된 아이가 쇄골이 부러져 전치 11주의 진단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이후 대처를 두고 학부모 측과 어린이집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사가 뒷걸음질 치다 아이와 함께 넘어집니다. 교사는 일어나 아이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달 26일.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의 활동 장면을 촬영하던 중 뒤에 있던 아이를 보지 못하고 함께 넘어진 겁니다. 이 충격으로 생후 28개월 된 아이는 쇄골 등이 부러지면서 전치 11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쇄골 골절은 입원을 할 수도 없고 깁스도 할 수 없고 그냥 아픈 거를 버티면서 붓기만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은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학부모 측은 어린이집이 다친 아이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깔리는 사건이 생겼으면 외상이 있건 없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응급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 담임, 그 CCTV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 아무도 관심조차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런 행위는 일종의 아이한테 의료적인 방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측은 단순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외관상 이상이 없었고 하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당일 하원을 도와주러 온 아이의 외할머니에게 병원에 데려가 줄 것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방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아이를 고의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겨울철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이죠. 특히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겨울이 더욱 혹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라 기름 보일러를 돌리지조차 못하는 실정인데요.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을 송효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앉을 자리조차 찾기 힘든 좁은 방 한 칸. 화장실조차 없는 이곳은 60대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는 쪽방촌 주택 내부입니다. 이들의 겨울은 어떨까? 평소 난방비 부담으로 보일러 켜는 것조차 힘들다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사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장판은 필수. 다행히 올해는 추운 날씨가 적은 데다 쪽방 상담소에서 지원까지 해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못 돼요. 우리 같은 사람 당연히 얘기해야죠. 쪽방촌에서 주는 것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안 줘. 이처럼 쪽방촌 주민들은 매년 홀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기름과 가스비 인상 등으로 난방은 언감생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새 인근단체를 통해 지원이 시작되면서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연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스를 쓰는 거라든지 보일러를 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고 심지어는 씻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 사업을 1월 달에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한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최근 물가 인상과 함께 난방 비용도 함께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유 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64만 천 원으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도
14만 5천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7천 원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일정 사용량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는데 평균 사용량 기준 4,100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가구용 연탄 쿠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이제 전기나 가스나 지역 난방, 연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올해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한 90% 정도 인상해서 에너지 바우처는 올라갔고요. 하지만 등유 바우처의 경우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은 데다 대부분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계절인 겨울인 만큼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에 대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이 16일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계 수치도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첫째 주 41만 명 대비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해제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암시한 겁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의 낮은 면역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40%를 넘었지만 60세에서 64세의 예방접종률이 65세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전에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또는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받든 간에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는 거의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제 이전 고위험군의 신속한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멸,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요. 지역의 출생아 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고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인력이 집중된 수도권으로 향하면서 자연스레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업이 소멸 우려 지역에 입주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법안인데 오늘 관련 내용 민홍철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민홍철 국회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발의하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실 현재 법은 있는데요. 지역 소멸 수준을 지금까지는 인구 감수로만 이제 따져서 평가를 했는데 그 외에 지역 소멸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해서 그 지수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또 다른 사업을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초광역 발전 계획 수립 시에도 이러한 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인센티브 기준이 되는 지역 소멸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지역 소멸 지수를 개발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그 비수도권의 청년층의 이탈이라든지 일자리의 감소 이런 게 아주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지역이 이제 침체되고 따라서 그 지역이 이제 낙후되는 이런 어떤 지방 소멸로 이제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역 인구의 이제 감소만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산업화라든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했다 해가지고 지역 소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라든지 기타 서비스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소했을 때 지역을 좀 살려내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지수를 개발함으로써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원해 주면은 인구도 감소하는 비율이 좀 적어질 거고 또 다양한 새로운 산업이 유치됨으로써 그 지역이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그 지표를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서 근거를 만들어 주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번 법안이 통과가 되면 경남에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질 거라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 계량 지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이 자꾸 떠나감으로써 인구가 또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공간에 다른 산업을 유치함으로써 또 인구가 또 늘어날 수 있고요. 또 어떤 다른 기능, 뭐 교육 기능이 이제 상실됨으로써 지역이 소멸하면은 교육을 좀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 그런 계량적인 어떤 지수에 따라서 해주면 그 지역이 특성에 맞게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 개정안이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과 지역 소멸과 관련한 법안 발의 내용 함께 짚어봤습니다. 경남 사랑의 온도탑이 4년 연속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6일 오전 기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이 수은주 100도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캠페인 시작 47일 만이며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빠르게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모금액은 16일 오전 기준 93억 9천만 원으로 목표액보다 약 1억 5천만 원이 더 모였습니다. 캠페인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지난 2022년 나눔 캠페인에서는 131.7도까지 올라 역대 최대 온도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경남 대부분 지역에 매서운 추위가 이어집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져 매우 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17일까지 낮 기온도 평년보다 크게 오르지 못해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은 3에서 7도 선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바다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설명절을 앞두고 돈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금 5억 원을 경상남도에 전했습니다. 16일 경남도지사 집무실에서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강기철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위문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도민들의 기부로 마련된 위문금 5억 원은 도내 소외계층 만 세대에 5만 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설 연휴를 맞아 24일까지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상황실을 운영하고 교통사고 발생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경남도는 도내 11개 업체에 시외버스를 증편과 우회 운행하도록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도내 56개 시외 노선이 181회 늘렸고 상습 정체 구간인 부산 진주 간 남해고속도로와 내서 김천 간 중부고속도로 등 85개 노선은 우회 운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귀성객이 몰리는 터미널에서는 방역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 악성 사기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해 모두 953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인원은 40명가량 감소하고 구속 인원은 30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가족을 사칭해 악성 링크 연결을 유도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이버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져 피해자가 많은 만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